자기주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주란 말이 거기서 비롯된 거고요. 더불어 혼자서 공부하는 게 공부의 이미지가 홍보다 공부하는 거다 뭐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나게. 공부에 무슨 신나게라는 감정이 어울릴까 싶은데 그 감정을 찾는 것 자체가 공부의 기쁨을 찾는 것 자체가 이 자주원정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매번 얘기할 게 뭐냐 스타디 스마트예요.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원정대는 처음이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 잘못된 방법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그거를 아까 했던 스마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시간 낭비를 좀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거를 우리 자주원정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동의 습관으로 굳히는 게 작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더불어 신나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소개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열심히보다는 열심히도 중요하죠. 뭐 여기 있는 친구는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 자,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성공의 비밀이 없다. 그것은 준비, 노력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운 결과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공에는 왕도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라는 것 자체는 100% 낙이 안 먹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지금 이 말을 한 콜린 파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 물론 군인 출신의 국무부 장관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걸프전에 그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비밀이라 한다면 그거는 준비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실패로 또 배우는 거. 요거는 성공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성공의 비밀을 무엇이다 라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비밀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대가 돼야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원정대가 떠나는 이 길의 목적은 첫 번째, 잘못된 공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 거야. 내가 정말 이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공부 방법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대표적인 거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뭐 선생님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단기 그러니까 당장 내일 볼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암기 형태의 어떤 공부를 할 때는 형광펜 들고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대비해서는 이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형광펜 칠한 부분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잘못된 공부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우리 함께 이 길을 떠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모두 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또한 그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자,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접니다. 쑥스럽네.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선생님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학생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하는 말을 되게 좋아했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같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그 학습 코칭이라는 부분을 좀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원 외국고등학교에서 한 5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간 학교가 용인에 있는 흥덕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여러분 잘 알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흥덕고등학교는 좀 힘든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수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근데 그 흥덕고등학교 혁신학교로서 좀 유명한 거는 학생들을 돌봄의 문화, 성장의 문화로 학생들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문화가 잘 정착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누가 봐도 힘들었던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학생들이 갑자기라고 좀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에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면 자꾸 잃어버리는데 선생님 영어 단어 좀 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없어요? 아니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별과 한두 달 전까지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 되게 힘든 아이들이었는데 얘네들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 선생님들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싶잖아. 근데 돌이켜보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해. 선생님 응원할게. 화이팅!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기껏 얘기한다는 게 선생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했던 선생님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학생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 학생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능력의 한계를 절감해서 안 되겠다. 좀 공부하자. 그래서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서 이 학습 코칭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책들은 2020년인가요?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쓴 책이고요. 여기에 나온 선생님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찾아오실 거예요. 자, 요 사진에서 선생님 찾을 수 있죠? 인근이 찾을 수 있어요? 예, 고마워요.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동글동글하니까 찾기 쉽죠? 예. 자, 우리 이 책을 함께 썼던 7명의 선생님들과 흥덕고등학교 앞에서 사진 찍은 건데 여기서 두 분을 모셨어요. 자, 김현미 선생님과 최경산 선생님을 모셨어요. 김현미 선생님은 수능 끝나고 22일 날 여러분들하고 오셔서 학습 유형과 공부 동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현재 시흥에 있는 신천고등학교에 계세요. 지금 이건 옛날 프로필이라서 지금은 자리를 옮기셔서 시흥에 있는 신천고등학교에서 계시고요. 윤리과 계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 선생님은 최경산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은 대안학교인 소명학교의 선생님이시고요. 특이하게 이분은 천문물리학인가 그걸 전공하셔가지고 수학도 하시고 물리학도 가르치세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똘똘하셔. 예. 자, 이 두 분, 특히 최경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25일 날 오셔가지고 노트하고 읽기 전략. 그러니까 읽기 전략, 효과적으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다 해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게 읽기가 아니거든요. 읽고 나면 뭔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핵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읽기 방법은 무엇일까?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다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18일 수능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주승열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그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이 사진 하나 떠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되게 미남이시고. 자, 주승열 선생님 혹시 뵌 분 계신가? 강의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있나요? 없나? 자, 그 혹시 알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시간관리 프로그램 21일의 기적 프로그램을 21일의 기적 챌린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챌린지에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8일 날 선생님 모시고 또 21일의 기적 챌린지 하는 친구도 같이 함께 들을 거예요. 줌에서 듣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 주승열 선생님의 어떤 파워 넘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정말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으면서 그 어렵다는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뭐랄까 자신감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우리 주승열 선생님이 18일 날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고 있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 이 외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스스로 더불어 신나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서 길을 떠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자, 일주일 후인 18일 날은 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승열 선생님으로부터 효율적인 시간관리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을 거예요. 자, 선생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모집하게 되는 그 22일의 기적 챌린지에 지원을 해서 함께 시간관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윽박질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시하면서 자, 18일은 줌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요 22일은 화요일이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학습 유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명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안 돼. 여러분들 나름 경험적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좀 있거든요. 그 스타일의 특성들을 알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건 좀 피할 수 있어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학습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생님 오셔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체킹을 하고 그에 따른 공부 동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 공부하려는 어떤 동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매번 높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공부 동기 유형을 공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25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경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효과적 읽기 전략, 그 다음에 기록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26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특이하게 토요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데 선생님도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공부는 있잖아요. 머리로도 하지만 자, 머리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 채팅창에 있잖아.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 좀 한번 써볼래?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지능이 얼마만큼 좌우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능을 공부 성공의 100이라고 했을 때 지능이 끼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 정도 해당된다고 봐? 공부 성공 100에서 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 자, 우리 한번 볼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볼게요. 와, 75, 80, 40, 80. 와, 이게
이게 되게 높은데? 다 65, 75. 자, 50? 제일 낮은 게 40이야. 높은 게 80이고. 자, 얘들아,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뭐랄까 일치된 경향이 있네. 진행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 그런가요? 80, 60, 75 제일 낮은 게 40%거든. 그렇지. 특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런 걸 많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중학교 때는 진짜 잠깐 시험 기간 임박해서 그냥 벼락치기 해도 좀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전혀 안 되지. 그리고 또 양도 많고 그다음에 1학년은 물론 과목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지. 깊이가 다르잖아, 깊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영어하고는 상대가 안 될걸? 이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어? 다 외우지 않고는 이거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은 느낌 팍팍 들잖아. 서술형 와 손도 못 대겠던데? 이런 생각 들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능이 결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가요? 윤지는 어디에 있어? 카페에 있니? 아 그러면 얘기 못 하겠네. 희원아, 희원이는 50%라 얘기했잖아. 그지? 네. 50%. 네 생각에는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냥 딱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5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지능이. 오케이 고마워. 자, 사실 지금 희원이밖에 지금 선생님이 수업에 안 들어가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말은 못 걸겠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얼굴 알고 있는 희원이한테 계속 말 걸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놀라운 거는 이 지능이 아까 했던 공부에 성공에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학계에서는 몇 %라고 알려져 있냐면 무려 몇 %? 25%.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어때요? 지능이라는 것은 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25% 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가 더 있다라는 거죠. 예. 75%에 대한 다른 게 있다라는 거지. 다른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자, 그것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해 볼까? 자, 지능이 25% 4분의 1 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 네가 생각하는. 오케이. 주원이 환경적 요소, 노력. 야, 환경적 요소 무슨 막 심리학 교수님 이야기 같아. 아우, 아주 좀 전문적 이야기. 노력, 재능, 노력. 와. 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 줬네. 자, 또 많이 차지하는 게 노력이야. 희원이. 그래. 간절함. 자료의 질과양? 그렇지. 학습 자료? 그렇지. 자,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말이 필요 없을 정도 잘 알고 있네요. 자, 지능 다음에는 노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공부의 어떤 뭐 충분 조건이라 할까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정서예요. 자,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행동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중에 11월 26일 날 다룰 거는 동기적인 측면,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야, 지능과 재능 과연 이거에 대한 태도가 공부하는 데 무슨 관계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능과 재능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그 톡방에 올릴 10분 후에 종료가 된다니까 빨리 끝날 수밖에 없네. 야 이거 마음에 든다. 그지? 더 이상 못 떠들어.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예, 10분 후에 닫는다니까 10분 안에 끝납니다. 선생님이 그 설문지 링크를 하나 줄 거야. 그럼 그 링크 들어가서 그
설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요청할 거고. 자, 그다음에 11월 29일 선생님이 정보 처리 전략과 관련돼서 특히 기억과 관련된 거, 기억을 제대로 정말 잘하고 싶잖아. 그다음에 시험 대비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마지막으로 12월 2일 날은 원정대 수료식, 특히 그 이야기했던 실패와 관련돼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시간 어학실에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식이 나갑니다. 그리고 90% 이상 참여했을 때 수료증이 나가고,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 내용을 토대로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경혁이 지금 마이크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경혁이가 우리 멋있게 존 맥스웰의 이야기를 좀 읽어주실래요? 잠시만요. 화면이 잠시만요. 저 화면이 지금 안 제대로 안 보여? 보이는. 그래? 자, 그러면 누가 보일까? 잠깐만. 인근아, 읽어줄 수 네. 있어? 읽어줄 수 네. 있어? 네. 읽어줄래? 뭐를 지금 화면에 나온 거 읽을 수 있어?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 그렇죠. 성공의 비밀은 일상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이제 위대한 도전을 이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 좀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학습 진단 검사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문자로 지금 학습 진단 검사 관련돼서 문자로 전달됐나요? 전달 받은 사람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래요? 자,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자, 톡방에다가 못 받은 학생 다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다시 코드를 줄게요. 자, 요거는 MLST라는 학습 전략 검사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해보니까 문항수가 많다고 막 애들이 지치더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덜 받는 상태에서 하세요. 너무 많아 해가지고 애들 막 짜증내더라고. 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한 45분 정도 걸리니까 좀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내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선생님이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선생님이 몇 시에 상담하면 좋을지 시간을 잡을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과 개별적인 약속을 잘 해서 상담 시간을 잡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 아까 유의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그 인터넷이 튕겨가지고 중간에 막 끊기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주 정말 참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눌러가지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겨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게 팁. 네, 실망하지 않으려면. 네. 자, 여기까지고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